네, 우리 경제 실상을 반영해야 할 원화 환율이 최근 미국과 유럽의 어떤 이슈에 따라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원화의 국제화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일침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위안화 국제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QE3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벌써부터 Q3의 부작용이 많이 거론되죠. 그래서 어제도 미국의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오늘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Q3 발표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이 잘 봐야 될 것은 일부 사람이 바주카식 통화 공급이다. 주가가 단번에 2,300, 2,500 얘기하는데요. 항상 발표의 균형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Q3 발표 이후에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그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이렇게 받는 사람들의 이렇게 자산의 건전성이 없다 보니까 대출을 꺼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플레 기대 심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기대 심리라는 것은 은행기 입장에서 가장 경계할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부작용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글로벌 환율 전쟁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국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는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초반까지 오히려 원화가 강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지금 Q3 발표 이후에 Q1, Q2 발표와 마찬가지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통화가 굉장히 강세가 되는 모습. 여기에 따라서 각 국가의 그 수출 기업들이 비명을 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화 가치는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 실상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최근에 드라기 총재, 버냉키 의장의 입에 따라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연출이 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요즘 그렇죠. 드라기의 D자와 그 다음에 버냉키의 B자에서 국내 외환 시장을 BD, 데이터베이스 인물된 현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적으로 유럽의 모습, 그 다음에 미국의 모습에서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대부분 예측기관들이 원화의 강세를 전망했습니다는 사실 그 상반기에는 유럽위기 재현전 속에 유럽계 자금이 이탈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120원, 1,200원대까지 근접하는 이런 약세를 보였었고요. 이게 원화가 약세가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악재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약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는 사실상 Q3 발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10원대까지 떨어져서 그 전망치에 비해서는 100원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측기간은 달리 지금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증시도 그랬습니다는 드라기의 입, 그 다음에 버냉키의 입에서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전체로 보이기 때문에 소위 데이터베이스 윈블던 현상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네. 전적으로 국내 여건보다는 사실 대외 여건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국제 위상에 비해서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이 통화가치라는 것은 네. 그렇거든요. 그 나라 경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려면 그 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위상 보면은 사실 25시 클럽에도 가입했고요. 3대 신용평가로부터 우리가 어제 그랜드 슬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공교롭게도 이명박 대통령께도 이렇게 아침에 그랜드 슬럼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만큼 이제 국가신용등도 올라갔습니다는 사실 그렇게 25시 클럽 가입하고 국가신용등도 올라갔으면 국내 외환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은 우리가 주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가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증시는 전적으로 사실 미국인의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환시장은 증시 이상으로 다시 그 외국인의 모습에 의해서 좌우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드웨어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 위상이 상당히 높고 이것이 대외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은 우리가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만큼 우리의 위상, 원화의 위상이
경제 여건만큼 비례해서 우리 원화의 위상이 국제화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찾지 못하는, 위상을 찾지 못하는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에서 전체로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단계에서 원화의 국제화 과제를 이번 주 들어서 아주 박 장관께서도 이렇게 서둘러 추진해야 된다 하는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높았는데 이렇게 시장 부분에서는 이걸 받아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미스매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의식하셔서 박 장관께서 원화의 국제 문제를 서둘러서 뜻하지 않게 나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화의 국제화 추진을 서둘러야 된다.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화의 국제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자본 결제든 무역 결제든 네. 결제에서 원화의 그 비중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각종 그 결제에서 원화의 비중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제 비중이 하더라도 우리 내부가 아니라 역외 결제에서 결제 비중이 높아야 진정한 의미의 원화 국제화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의 국제부는 역외 거래에서 비중을 제고시키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외환보유고, 여기서 이제 외환보유라는 것은 다른 국가의 외환보유고입니다. 중국이라든가 이런 그 인접 국가라든가 사실 세계 중심국에서 이렇게 원화의 비중이 제고되어 있는 것은 요원하겠습니다는 최소한 우리 인접국, 통화수합협정을 맺은 일본과 중국에서 수합협정을 맺었으니까 원화의 비중을 제고시키는 것도 원화의 국제화의 큰 맥락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통화를 이렇게 믿고 대외 거래에서 달러보다는 원화의 그 비중을 제고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원화의 그 국제화 과제다 이렇게 보실 때 있는데요. 지금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역의 무역 결제에서 우리의 그 비중을 제고시키는 것이 지금 박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원화의 국제화의 초보적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 단계도 안 됐으니까 이 문제를 들고 나온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네. 원화의 국제화 과제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서울올림픽 당시에도 원화 국제화 추진 움직임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서울올림픽 네. 이렇게 돼서 한국 경제 위상이 대외적으로 좀 높아지면 그때도 그런 문제가 얘기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달러당 당시의 그 세 자릿대에서 한 자릿대로 좀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당시에는 디노미네이션, 그 위에 한국은행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다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는 그때의 사실 원화의 국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서울올림픽이 1988년인가요? 이런 걸 기점으로 본다면 거의 지금 20년이 이렇게 넘었습니다는 실제로 원화 국제 과제가 달성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초보적 수준에서는 수출의 원화의 그 결제 비중이 지금 1.4%뿐이 안 됩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요인에 의해서 사실 결제 비중이 조금 높이긴 했습니다는 역시 이것도 3.4%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화의 국제 과제가 20년을 넘게 떠들어왔습니다는 우리 결제 통화에서는 지금 1%대, 3%대 요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뭐든지 결제 통화에서 대외 거래에서 결제 비중이 적으려면 원화의 그 신뢰성, 앞선 말까지 위상이 제고해야 되는데요. 이 안전 통화에서는 신뢰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썩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50년, 지금은 정보 시차가 상당히 짧아도 30년은 걸린다. 이런데요. 사실 3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는 우리의 그 결제 통화 비중은 원화 비중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화의 국제 부분은 그때그때 이슈가 될 때 떠들 때마다 떠들긴 합니다는 실제로 이것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점도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항상 원화의 국제 과제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을 차곡차곡 작성해 가야 되고요. 그런 각도에서는 인접국의 외환 보유도 쓰면 다른 국가에 파급하는 이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전제 조건을 좀 잘못 이렇게 이행하지 네. 않을까 하는 각도에서 최근에는 이 원화의 국제와 앞서서 한중일 간의 통화 인덱스를 선행해야 되지 않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원화의 국제화 추진을 할 때 위안화 국제화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는 그만큼 성공을 하고 있는 건가요? 대단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위안화 국제 문제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작년 이맘때쯤에 미 달러에 버금될 수 있는 안전통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9호 계획에 있어서 경제 성장률 다소 둔화시킨다 하더라도
그동안 중국이 10년 이상 경제 성과를 대외적 위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주력하는 것이 위안화 국제화제다. 성장률 다소 떨어지더라도 대외적으로 보면 위상을 증대시킨다 하는 위안화 국제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이 있는데요. 그게 1년 지났습니다. 얼만큼 성과가 되느냐? 우리는 20년이 지났습니다는 수출 결제에서 1.4%뿐이 안 됩니다. 중국은 뭐냐? 1년 만에 위안화 결제가 지금 10%를 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그것도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위안화 표시 역외 금융상품까지 발행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보면 최근에 유로보다는 위안화가 더 안전통하다 이렇게 인식이 붙을 만큼 위안화 국제에 성공을 거둔 상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중국이 물론 경제 여건이 우리보다 이렇게 1인당 GDP 면에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 경제 전체적인 위상이 높고 시장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개 위안화 결제를 가져가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 보면 위안화 국제 앞서 말씀같이 전제 조건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보다 더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잘 해놓고 확 밀어붙이니까 성과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원화의 국제화제에서 20년 이상 떠들어왔습니다는 왜 안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위안화의 국제화에서 사전에 준비 작업 같은 거 이런 걸 철저하게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에서는 원화의 리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해야 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하게 저희가 한번 짚어보죠. 이 문제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리디노미네이션, 과거의 디노미네이션인데요. 우리가 보면 결국 신뢰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화는 4자릿대 통화입니다. 달러당. 그리고 중국은 1자릿대 통화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외 나가면 굉장히 자긍심을 건드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리디노미네이션, 디노미네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거리 단위를 변경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인식에서는 왜 안 될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대선 앞두고 일부 정당에서는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다. 이걸 마치 화폐 개혁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보면 거래 단위를 축소하는 문제가 그렇게 화폐 개혁으로 인식하는 이런 측면이 이런 화폐 개혁과 다른 측면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원화의 국제화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이 거래 단위를 변경시키는 다시 말하면 4자릿대를 1자릿대로 통일시키는 리디노미네이션 얘기는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의 전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떠냐? 원화 국제화는 의도가 있지만 전제 조건은 안 된다.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 결과적으로 보면 의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20년이 경과했습니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지금 시장에서는 상당히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외환시장이 우리에 의해서 수급에서 결제되지 못한다면 예측이 불가능한 거다. 들어가게 입, 버냉키 입. 그러면 수출기업은 뭐 하는 거냐? 하는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가 되려면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전제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마다 떠들긴 하지만 성과는 안 나타나는 배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원화의 국제화, 최근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함께 현재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